평소 변비와 설사가 있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 잦은 감기, 여드름, 습진, 건선 같은 피부 질환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으시면 내 장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고 바로 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장내 환경입니다.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재동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한다. 둘째, 단짠, 맵짠의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야 식성이 풀린다. 셋째, 임신, 출산 또는 육아 때문에 화장실을 편히 가본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넷째, 변비 해결하려고 안 해본 방법이 없지만 화장실 가는 게 무섭다. 다섯째, 속 시원하게 쾌변하는 사람이 정말 세상 제일 부럽다. 자, 어떠세요? 공감 가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이 모든 고민의 공통점이 바로 장입니다. 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모든 병은 장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그리고 지방 등을 분해하고요,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체내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지키는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생명의 기반이 되는 영양 흡수와 면역 기능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뭘 먹어야 해? 아직도 유산균을 뭘 드셔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유산균 유목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똑똑한 유산균 선택 가이드를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장내 환경입니다. 장내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과 해가 되는 유해균, 그리고 어느 균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중간균이 있습니다. 이런 미생물들이 안정적이고 조화롭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의 종류가 참 여러 가지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환자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바로 도장 깨기 하듯이 섭취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 하면서 아무 기준 없이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왕 드실 거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여기에 유익균이 분비한 대사산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유산균 대사산물이라는 건데요. 여기 유산균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에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고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대사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유산균이 대사한 핵심 성분을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부릅니다. 즉, 유산균이 대사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핵심 성분이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장내에서 실질적으로 유익한 작용을 하는 성분을 뜻하게 되죠. 특히 좋은 대사산물의 경우에는 장 점막에 작용을 해서 장도 보호하게 되고요,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내 유익균도 증식시키게 됩니다.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우리 몸의 장을 농장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농장에서 과연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무엇일까요? 바로 유산균이겠죠. 그리고 이 농부가 농사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생산해낸 농산물은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무리 많더라도 농산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장내에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원활하게 생성해내지 못한다면 실속이 떨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장 건강에 있어서 어떤 이로운 역할을 하는 걸까요? 유산균을 섭취하고 나면 이 유산균을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몸속에 험난한 여정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먼저 위에 도착하게 되면 강산성인 위산에 죽지 않고 통과를 해야 되고요. 다음으로 십이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담즙산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견뎌내야 되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무사히 대장에 도착한다고 해도 이 대장에 서식하고 있는 균들과도 대항을 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결국 섭취한 유산균이 유산균 대사산물을 만들어서 이 장내 환경에 영향을 주기까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산과 담즙, 이러한 강한 물질의 영향을 적게 받고 장까지 이동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런 장점은 외부 환경이나 열에도 강해서 장시간 실온 보관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게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장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소장에 흡수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장내 세균층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장내 환경이 개선이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의 고민인 장 건강이 나빠졌다는 시그널, 변비나 설사와 같은 배변 활동이 원활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누수 환자의 경우에는요, 섭취한 생균이 혈관으로 유입이 돼서 폐혈증으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균 형태로 섭취하시게 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 주목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체지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장내 환경이 무너져서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몸속 지방을 증가시키는 뚱보균, 피르미쿠테스균이 활성화됩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입니다. 이 렙틴 호르몬의 분비도 방해하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장내에 포도당의 신생합성을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그 결과 체중과 지방세포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살을 찌게 하는 나쁜 지방을 없애주는 갈색 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갈색 지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내 환경 개선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구인 것 같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이렇게 장에 흡수되면 또 한 가지 기대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간과 심장, 그리고 세포 등으로 전달이 되어서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토피나 건선, 주부습진, 이러한 피부 염증의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토피의 경우에 영유아 66명을 대상으로 인체 적용 실험을 한 결과 특정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군에서 아토피 피부 염증 정도도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산균의 종류와 그 중에서도 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의 유산균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선택하신다면 나에게 필요한 유산균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유산균 완전 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유산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까 합니다. 시중에 가보시면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약처에서 식품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이 식약처의 인증을 받는다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 이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선택하신다면 유산균 대사 물질이 어느 정도 농축되어 있는지도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한 유산균 언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식사하시기 30분 전에 드시는 것이 이 위산을 피해서 빠르게 장까지 내려가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산균 섭취 후에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유산균이 적응될 때까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경우에는 이 열과 산에 강하기 때문에 먹는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냉장 보관 그리고 보장 균수 등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건강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앉아서 근무를 하시거나 매 끼니 내 몸에 필요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게 쉽지 않은 환경이죠. 이럴 때일수록 장내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선택하셔서 면역력과 장 건강을 튼튼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